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면역력 좀 키우고 싶어서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하는데, 아이들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면역력 좀 키우고 싶어서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병에 안 걸리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면역력도 계속 훈련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아프고 잘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면역력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싸워보고 또 이겨내고 이런 회복 과정을 통해서 몸이 점점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감기에 걸릴 수는 있어. 근데 감기에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좀 이겨내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감기나 이렇게 좀 아팠을 때 합병증으로 빠지거나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좀 잘 이겨내는 것.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픈 횟수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면역력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365일 감기를 달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게, 얘는 진짜 365일 아픈 것 같아요. 365일 중에서 한 360일은 뭐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유행하는 건 다 걸려요. 유행에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 아픈 그 횟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아플 때 말고 평상시의 컨디션은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집에 있다가 처음 어린이집 또는 뭐 이런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면역 훈련소입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 가면 아이가 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자주 아픈데 좀 뭐 처음 막 가서는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6개월 지나면은 조금 덜 아파.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아파. 그렇다면은 아이가 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아이의 면역력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노는 것도 되게 잘 놀아. 그리고 성장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감기를 한 번쯤 걸리긴 하더라도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해 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우리가 이건 좀 염려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단체 생활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아파. 그리고 한 번 아프면은 뭐 한 2, 3주는 계속 증상이 있어서 약도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아프지 않은 기간에도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뭔가 기운도 없고 또 성장도 또래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아픈 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게 단순히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예 뭔가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감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감기를 치료하면 7일 만에 낫고 그냥 두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감기라면은 우리가 좀 조금 열나면서 콧물 기침에 그러면서 점점 회복돼. 이런 가벼운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좀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감기의 합병증으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감기 합병증 대표적인 것들이 중이염이라든가 뭐 폐렴 또는 여기 이제 상악동염, 충농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갔을 때에는 훨씬 병에 낫는 과정도 길어지고 아이 증상도 좀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감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감기 루틴 삼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놀다가 이제 어느 날
엄마 좀 이렇게 목이 아파 뭐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하면서 막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은 주말 지나고 많이 아파요. 많이 이제 주말에 활동하고 놀고 하면서 무리하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그럴 때 좀 뭔가 그 초기 기미가 보였을 때 얼른 이 대응 루틴을 해주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합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해 주는 것. 그 보온을 통해서 면역력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뒤하고 발목을 특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목에 이렇게 스카프를 살짝 해준다든지 수면 양말을 신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온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따뜻한 물, 뭐 따뜻한 차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마시게 해줘서 몸 자체를 좀 계속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그래도 회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취하면서 아이들이 면역력도 다시 잘 작동을 하고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좀 그날은 하루 일과를 일찍 마무리하고 일찍 재워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운 없는 아이를 보통 이제 허야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료기관에 오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허야가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허야가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아이들마다의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장 허야가라고 해서 간신, 비폐신 이 5가지 허야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크게 한번 3가지 유형으로 허야가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허야가는 폐계 허야가라고 하는데요. 호흡기가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침이나 콧물도 되게 오래 가고 잘 때 이 친구들은 또 폐기운이 약하니까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좀 기운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계허야가라고 하는데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도 좀 잘 안 먹고 배 아프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또 이 친구들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얼굴 색도 좀 이렇게 누렇고 좀 까칠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계허야가라고 하는데요. 신계허야가는 이제 또래보다 좀 성장이나 발육이 좀 더딘 아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또래보다 작거나 또 뼈도 좀 만져보면 되게 가늘고 약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뭐 걷기도 좀 싫어하고 다리도 좀 약하고 해서 막 자꾸 안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신계허야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들의 허약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좀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폐계 허약인 경우들은 아무래도 피부의 장벽, 몸의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좋은 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호흡기를 돕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도라지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뭐 청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오미자차 이런 것들도 되게 폐 기운을 수렴해주는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차 같은 것들 따뜻하게 해서 주는 것도 좋고요. 비계 허야가인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화기 기능이 좀 기운이 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억지로 먹이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속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또 도움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찹쌀이라든가 닭고기, 대추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번째로 신계 허야가 같은 경우들은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이때는 검은 콩이라든가 검은 깨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친구들은 좀 햇볕 쐬면서 좀 많이 뛰어놀고 하면서 좀 다리 기운도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허야가들을 위한 1년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뭔가 하나의 그런 특별한 마법 같은 약이 있을까 기대하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허약한데 뭐 약 먹으면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뭔가 그런 빠른 방법들을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이의 기운, 아이의 면역력 이런 것들은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한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1년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죠 라고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가장 먼저 생활의 리듬을 좀 만들어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는 아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좀 고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한 7시에 8시쯤 일어나서
일어나서 밤에는 9시에서 10시쯤 자는 것, 이 취침 시간을 좀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정해진 시간에 좀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도록. 그래서 보통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에 간식을 가볍게 2번 정도 먹는 것들을 많이 권하고요.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소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실내 환경도 좀 일정하게 그래도 유지를 시켜줘서 낮에는 좀 밝고 활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좀 이렇게 조명도 좀 낮추면서 편안한 환경을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잘 지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쌓이면은 아이가 아무래도 피곤해하거나 감기 걸리는 횟수가 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4, 5, 6개월 이때에는 소화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걸 포인트로 삼습니다. 소화 기능은 바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줘야지 아이의 몸이 이렇게 이제 활동하거나 하는데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목표는 잘 먹고 배가 편안한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하루에 1~2번 정도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아이의 등이나 배를 좀 이렇게 쓸어주는 것, 그래서 기운을 좀 북돋아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는 요즘에 아이들은 뭐 TV 보면서 먹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좀 보면서 먹지 않고 좀 이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식사 시간을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식사 준비하는데 좀 참여를 시키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계란을 좀 까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주먹밥 같은 거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좀 먹는데 흥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7, 8, 9개월 이 3개월 동안에는 아이의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좀 너무 쉽게 지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1, 2단계에서 좀 아이의 생활 리듬이라든가 수면, 먹는 게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좀 매일 한 2~30분 정도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뭐 가볍게 산책,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좀 계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전거도 탄다든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좀 친구들하고 뛰어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체 활동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좀 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붙어야 되니까 단백질도 좀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너무 부담이 되는 단백질 말고 두부라든가 뭐 계란 아니면 생선, 닭고기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단백질부터 섭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줬다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감과 마음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튼튼한 아이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키워주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짧은 단계, 작은 단계의 어떤 그런 미션들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뭐 한 15분 정도 좀 읽는다든지 계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한층 정도 계단을 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말을 자기 옷을 양말 같은 걸 스스로 개보게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작은 미션들을 해서 아이가 이제 성공하는 그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이 잘 칭찬해 주시고 해서 아이도 나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1년의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거쳐보면은 이제 부모님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호흡기로 병원을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호흡기 중에서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바로 기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침 소리만큼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기침을 한 것을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기침을 좀 그만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크실 텐데 사실은 이 기침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바깥에 그 나쁜 기운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바이러스, 나쁜 가래를 밖으로 뱉어내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기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기침약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적군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군한테 시끄러우니까 싸우지 마 라고 하는 거 같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기침이 바로 어떤 기침인지를 좀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침 관찰 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아이의 기침이 관찰 일지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진단의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냥 아이가 기침을 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언제 기침을 주로 하는지, 또 기침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동반되는 그 가래가 어떤 색을 띠는지, 그리고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함께 얘기를 해준다면은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이가 만약에 잘 때만 주로, 낮 동안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잘 때 주로 기침을 많이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코의 가래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누우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하는 기침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침이면 사실은 기관지 쪽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코가래가 넘어가면서 하는 기침이기 때문에 코 쪽을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비염으로 하는 기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침에 심하다든지 아니면 동반되는 가래 색깔이 좀 맑은 콧물 같은 것들이 줄줄 많이 나면서 기침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고요. 또는 기침을 할 때 아이에게 이제 뭔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난다든지 좀 약간 숨쉬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천식으로 인한 기침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언제 기침을 주로 하는지, 아침인지 낮 동안에 좀 주로 하는지, 아니면 자면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와, 그리고 이제 기침의 양상이 쌕쌕거리는 기침인지, 그런 가래 낀 소리의 기침인지, 또는 컹컹거리는 그 후두염의 기침인지, 그런 기침의 소리, 그리고 가래색이 좀 맑은 가래가 있는지, 아니면 누렇고 탁한 가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기가 다시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동반되는 증상을 확인하면은 그런 증상들을 엄마가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의사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로 인한 기침이라면은 사실은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감기로 인한 기침이라면은 뭐 길어야 뭐 열흘 정도, 2주를 넘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염려되는 기침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한 달 넘게, 두세 달은 지속되는 기침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코가래가 넘어가면서 하는 뭐 만성 부비동염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침은 아주 길게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침 같은 경우는 그냥 기침약 뭐 진해거담제 정도 먹여서는 사실은 먹을 때만 잠깐 낫는 것 같고 끊으면 바로 다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엄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침을 멈춰줄 수가 있어요.